안녕하세요. 경기도 평촌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주부에서 저만의 사업체를 운영하기까지 드라마틱한 제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 사연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남편이라는 뜻을 떠올려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이버의 뜻을 찾아보니 사전적 의미로는 혼이 나여 여자의 짝이 된 남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10년 정도의 결혼 생활을 하고 최근 이혼을 경험하고 나니 이혼하여 여자의 짝이 된 남자가 아니라 남의 편인 남자라는 말이 더 정확할 듯해요. 아마 저처럼 이혼까지 가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남의 편이 남편이다 라는 제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듯한데요. 제가 왜 이렇게 느끼게 되고 이혼까지 감행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공감도 많이 해주시고 저처럼 사이다 이혼도 가능하다는 부분들 고려해 보시며 항상 하시는 일들에 좋은 기운만 가득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다가 지금의 신랑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신랑은 저와 3살 차이가 났는데 저와 결혼할 때는 일반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결혼하고 맞벌이를 2년 정도 하다 신랑이 대기업으로 이직에 성공하고 저는 임신을 하면서 전업주부로 전향했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하여 연봉이 높게 측정되는 만큼 야근도 잦았기에 아이를 보기 위해 한 명은 안정적으로 가정을 지켜야 한다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생활비를 받아 쓰고 있었지만 아이와 가족들이 지내기는 넉넉했고 명절이나 양가 부모님 생신처럼 큰 돈이 들어갈 때는 신랑이 썼기 때문에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친정엄마가 아프기 전까지는요. 어머니 차도는 있으셔? 다행히 이번 수술이 잘 돼서 안정화 찾으면 퇴원하셔도 될 것 같아. 다행이다. 그동안 병원에 오래 계셔서 오히려 심리적으로 힘드신 거 아닌지 걱정되었거든. 그래서 말인데, 오빠, 엄마 병원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엄마가 저 어렸을 땐 건강하였는데 노화가 오면서 고혈압이랑 당뇨병이 생기셨습니다. 합병증으로 인해 심장에 무리가 오면서 수술을 하셔야 했고 생각보다 경과가 좋지 못해서 오랜 시간 병원에 계셔야 했어요. 다행히 식단 조절도 하고 약도 꾸준히 드시고 건강을 위해 병원에 있었던 만큼 경과가 좋아지셨습니다. 문제는 병원비였어요. 대학병원 다인실에 계셨지만 생각보다 병원비가 부담으로 다가왔고 평소 보험을 제대로 들어놓으신 것도 아니라 고스란히 저를 비롯한 형제들이 어느 정도는 담당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삼형제인데 오빠랑 언니가 어느 정도 부담한다 말했기에 저도 조금의 보탬이 되고 싶어 신랑에게 말했던 거고요. 무슨 소리야? 어머님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형님들도 있는데 당신이 왜? 지금까지 엄마한테 이렇다 할 용돈을 많이 드린 것도 아니고 그래도 노후 대비 어느 정도 해놓으셔서 크게 걱정 안 하고 지낸 건데 지금처럼 병원비 많이 나오면 부모님 노후 대비에 부담될 수 있으니까 하는 말이지. 그러니까 보험을 들어놓으셨으면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하셨대, 답답하게. 내가 말했잖아. 젊었을 땐 건강하시고 여력이 없었고 우리 다 키우고 보험 들려고 했을 땐 고혈압 당뇨로 인해 들기 어려웠다고. 친정엄마 병원비 이야기를 할 때 저도 솔직히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생각보다 큰 돈이었고 나름 투명하게 월급 관리를 하고 있어서 여윳돈이 많지 않은 것도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고민해본다 또는 조금밖에 못 도와드린다의 답변을 예상했던 저의 기대치와는 다르게 펄쩍 뛰는 듯한 신랑의 대답들이 못내 서운했습니다. 오빠, 말을 꼭 그렇게 해야 해? 아니, 현실을 직시하자는 거지. 너도 알다시피 이번에 우리 평수 넓혀서 이사하면서 여유자가 없는 거 알잖아. 내가 통장 관리를 하고 있지만 너가 언제든 볼 수 있도록 오픈하고 있으니 너도 종종 봐서 알 거 아니야. 그래도 갚을 능력이 있으니 조금이라도 대출도 생각할 수 있잖아. 무슨 소리야. 지금 대출은 어쩌고. 그럼 맞벌이 해야지. 나 혼자로는 버거우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는 소리라 생각해. 신랑 입장은 완강했습니다. 어머님이 안타까운 것,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인지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가진 돈, 나의 처지 등이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듯 했어요. 아니, 더 냉철하게 말하자면 친정엄마가 아픈 것은 남이 아픈 것으로 느끼는 듯 했습니다. 서운함이 밀려오기도 했고 간간히 통장을 보면 어떻게 신랑 월급들이 관리되고 있었는지 알았기에 억지로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다만 밀려드는 서운함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빠, 그래도 어쩜 남 이야기처럼 그렇게 말해? 시부모님이 아파트에도 그렇게 말할 거야? 내 부모, 네 부모가 어딨어. 형편 되는 상황에서 도와드리는 거지. 막말로 우리가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굶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님 도와드리면 우리 자식은 어쩌려고 그래? 신랑은 시부모님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거라 말했습니다.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이든 2배로 들어가고 있던 터라 아예 틀린 말은 아니었고 시부모님 역시 형편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해 서운하지만 더 이상 언쟁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지나갔어요. 더 이상 말이 통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 말들이 가슴에 박혔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부모님 아픈 상황들이 걱정되면 이제 둥이들도 어느 정도 컸으니 어린이집에 맡기고 낮에 잠깐이라도 일하지 그래? 네가 버는 돈은 내가 관여 안 할 테니까 한 달에 50이라도 네 명의로 저축하면 되잖아. 저에게 일을 하라는 신랑의 말이 가슴에 빗으로 꽂혔습니다. 말투가 빈정되는 듯한 말투였거든요. 필요하다면 제가 일한 만큼 벌어서 저축하라는 소리였습니다. 결국 자기가 번 돈에서는 친정엄마 병원비에 대한 지출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느껴졌어요. 더 이상은 대화할 수 없다 생각하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친정엄마는 엄마의 돈과 친정오빠와 언니가 보탠 돈으로 퇴원을 했어요. 건강이 좋아져서 퇴원했다는 것에만 의미를 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이상을 생각하면 제 처지가 너무 한스러울 것 같았거든요. 그런 저의 상태를 아는지 모르는지 친정오빠나 언니가 크게 부담감을 주지 않아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도 생각보다 수월했습니다. 장서방한테 뭐라고 하지 마. 나는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시댁이랑 신랑 눈치 안 보고 엄마 도와줄 수 있는 거고 장서방은 또 입장이 다를 수 있잖아? 그래도 언니, 서운한 부분들은 있어. 이내야, 생각해보면 더 많이 벌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야. 나처럼 장서방이 사업을 해서 돈으로 여유가 있었다면 왜 안 그러겠어? 어쩌면 너와 자식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크니 현실적인 거라 생각하자. 친정 언니와 오빠는 제가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게 생각하는 마음들을 신랑 입장에서 헤아려주며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배려해 주었어요. 오히려 벌이에 비해 쓰는 씀씀이가 평소에 컸다거나 호기를 부리는 경우였다면 이번 일에 실망했을 수도 있지만 평소의 모습들을 본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부분이기에 이해하고 넘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저 역시 친정오빠와 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안도했던 것 같아요. 신랑이 말했던 시댁이어도 똑같이 행동했을 거다라는 말을 믿으며 오히려 현실 감각이 있어 적어도 힘들게 하지는 않겠구나 하는 마음 말이에요. 그렇게 다시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신랑은 저 일로 저에게 일을 하라고 말을 했지만 그 이후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전업주부로 언제 퇴근하든 집에서 반겨주는 것을 선호하는 분위기였어요. 이내야, 저녁 시간에 약속시키지 못해서 미안. 퇴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회의가 잡히는 바람에 저녁도 못 먹고 지금 집에 오네. 저녁에 일찍 퇴근한다 전화 온 날에도 퇴근 시간에 맞물려 갑작스레 회의가 잡히면 식사도 못한 채 밤 11시가 넘어 퇴근하기 일쑤였습니다. 저녁에 차려놓은 식사도 있고 그만큼 힘들게 일하는 게 안쓰러운 마음도 들어 그 시간에 퇴근해도 식사를 차려주곤 했거든요. 와, 역시 집밥이 최고다. 이내야, 네가 항상 집에서 아이들도 케어하고 이렇게 든든하게 자리를 지켜주니 내가 안심하고 회사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다. 고맙다. 그때 친정엄마 일로 미안함이 있는지 전에 없던 고맙다라는 표현을 더 자주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 표현을 잘하는 성격이 아니었기에 나름의 미안함이 담겼다 생각하고 저도 그 일은 잊고 그냥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열심히 해도 부모님 도울 수 없고 기껏해야 우리 네 식구 현상 유지하는 것이라 생각에 조금은 씁쓸함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더 지나 신우가 결혼할 때가 되었어요. 아가씨 결혼 축하해요. 아주버님이 아가씨 많이 사랑하는 게 느껴져요. 언니 고마워요. 연애를 길게 한 거 아니지만 저 많이 생각해주는 모습 하나 보고 결혼해요. 평소 워커홀릭이라 불려질 정도로 일에 매진해서 시부모님은 물론 신랑도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걱정했던 신우의 결혼 소식이 가족들에게 반가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주버님 될 분의 인성을 보면
일에 매진하던 신우가 결혼 마음이 생길만 하구나 싶을 정도로 위트 있고 아가씨를 위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보일 정도로 참 잘한다 생각했어요. 신랑 역시 결혼은 물 건너갔을 거라 생각했는데 괜찮은 배우자를 데리고 온 아가씨를 보며 안도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축복 속에 아가씨가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가씨, 신혼여행 잘 다녀왔어요? 네, 언니. 덕분에 잘 다녀왔어요. 다행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아서 여유 있게 지내고 왔어요. 다행이에요. 피곤할 텐데 어여 정리하고 쉬어요. 네, 그러려고요. 혹시 주말에 시간 괜찮으면 집들이 할 겸 집으로 오실래요? 저야 좋죠. 아가씨 피곤할 텐데 괜찮겠어요? 피곤해도 할 도리는 해야죠. 오빠랑 언니가 신혼집 사라고 5천만 원 지원해주지 않았다면 계획에 차질 생겨서 결혼도 미뤄질 뻔했는걸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5천이라뇨? 친정엄마 태어날 때 단 500도 없다던 신랑이었는데 신우 결혼할 때 집값에 보태라고 5천만 원을 지원해 준 것이었어요.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그동안 서운함이 몰려오면서 녹음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녹음 기능을 켜고 다시 물었습니다. 아가씨, 고맙긴요. 형제간에 돕고 살아야죠. 그래도 언니, 5천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어느새 언니가 신우 결혼한다고 그 큰 돈을 결혼 선물로 주겠어요? 말을 하면 할수록 기가 막혔습니다. 빌려준 것도 아니고 그냥 준 돈이 5천만 원. 그동안 투명하게 돈 관리를 한다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면서 신랑 명의로 된 통장들을 전부 찾아보기로 했어요. 요즘에는 어플 하나로도 숨겨져 있는 통장 하나까지도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신랑이 관리하는 것을 믿기도 했고 신랑 은행으로 들어가면 통장이 구분되어 있어서 별 의심을 하지 않았거든요. 특히 엑셀로 월급이 들어오면 보험, 공과금, 대출이자, 원금, 생활비 등등 어디로 어떻게 나가는지 꼼꼼히 체크하고 있었기에 간신히 이 부분만 확인하고 신랑이 하는 말을 지금껏 믿었습니다. 신랑 명의로 된 은행들을 모조리 검색해보니 저도 모르는 통장들이 나왔고 액수는 상당했습니다. 이렇게 가능했던 것이 보너스 성과금의 일부를 별도로 관리하고 소량의 주식 투자 등으로 인해 조금씩 액수를 불려왔던 것이에요.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은 티내지 않고 퇴근한 신랑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아가씨한테 전화 왔어. 신혼여행 잘 다녀왔대. 아, 그래? 낮에 전화 온 거 못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전화한 모양이네. 별다른 말은 없고? 있지. 5천만 원 보태준 덕에 신혼집 잘 얻어서 주말에 집들이 한다고. 신랑은 짐짓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에게 한 번의 상의도 없었고 무엇보다 그 전에 전과가 있기 때문이죠. 저는 더 이상의 말을 하지 않은 채 신랑이 어떤 대꾸를 하는지 기다렸습니다. 신랑도 머리를 굴리는 듯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니 이내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거 다 내 돈 아니야. 물론 당신한테 우선 말 안 한 거 미안한데 엄마가 도와주는 것보다 형제간에 도와주면 우애가 더 좋아 보인다고 엄마가 4천만 원 주시고 내가 1,000만 원 대출받아서 준 거야. 당신에게 말하려고 했어. 기껏해서 된다고 되는 핑계가 어이없었습니다. 어머니가 4천만 원 주시고 1,000만 원 대출이라뇨. 친정엄마 병원비 보탠다고 대출받자 할 때 했던 신랑의 핑계가 생각나 되물었습니다. 대출 받는 거 우리 이미 대출 많이 받아서 더 이상은 어렵다며? 그때가 언젠데. 서운했나 보구나. 벌써 2년 전이잖아. 많이 갚기도 했고 올 상반기 매출액이 기대치를 넘어서 상반기 성과금이 생각보다 많을 것 같거든. 그거 받으면 어느 정도 무마되니까 당신이 걱정 안 해도 돼. 걱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잖아? 어떻게 그런 걸 상의 한마디도 안 하고 결정해? 그동안 쌓아왔던 서운함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친정엄마 병원비로 신랑에게 말했던 것이 1,000만 원인데 그 1,000만 원 대출이 어렵다고 말하던 사람이 신우 신혼집에 보태라고 온전히 5천만 원을 다 자기가 모은 돈으로 준 사실을 제가 모른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그간 신랑이 하자는 대로 하기도 했고 생활비를 받아 쓰지만 모자람 없이 사용해서 크게 불만은 가지지 않은 저라
만만하게 생각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언성이 높아진 저에게 오히려 신랑은 차분히 말했어요. 이내야, 화낼 거 없어. 내가 벌어 내가 사용한 돈이고 우리가 지금 현상 유지하는 데 타격이 가는 것도 아니라 말할 필요성을 못 느꼈을 뿐이야. 내가 전에도 말했잖아. 너도 도움을 주고 싶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형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네가 별도로 벌어서 관리하라고. 내가 그 부분은 터치 안 한다고 말했잖아. 오히려 신랑은 미안한 기색은 하나도 없이 친정을 돕고 싶으면 일을 하라는데 하지 않는 저를 탓하는 듯 했습니다. 같은 논리로 생활비에 대한 부분을 부족하게 해준 적 없고 내가 벌어서 추가적으로 생기는 수익은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식으로 화를 내는 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뉘앙스였어요. 이 정도로 돈과 관련해 신랑의 끝을 보고 나니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내 더럽고 치사해서 돈 번다. 돈 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안방으로 들어와 열기를 식혔어요. 이런 제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신랑. 그에 비해 진지하게 돈 벌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력 단절이 너무 오래되어서 다시 일을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일들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 다방면으로 찾아보는데 평소 꾸준하게 하던 별스타에서 DM이 왔습니다. 이인혜님, 평소 저희 제품을 꾸준하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사 내부 계획으로 한정판 제품을 출시 예정인데 괜찮으시다면 홍보를 부탁하려 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평소 유일한 취미라고 하면 쌍둥이 식사 그리고 늦게 퇴근하는 신랑에게 식사를 차려주고 예쁘게 데코레이션까지 해서 별스타에 남기는 것이었어요. 맛있게 먹어주는 쌍둥이나 신랑의 반응이 좋기도 했지만 사람을 만나거나 외부로 나가는 것이 사치로 다가왔던 쌍둥이가 어린 시절 유일하게 탈출구가 된 것이 바로 음식 사진을 찍어 올리며 소통하는 일이었습니다. 시간에 구애받는 것도 아니었고 쌍둥이가 자거나 밤 시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외부와의 소통인 셈이었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엇이든 내가 할 일을 찾고 싶었던 터라 우선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주변에게 물어보면 위험성이 있다. 그걸로 큰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결혼하고 10년 가까이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활용하면 좋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DM이 들어온 곳은 접시 업체였습니다. 평소 접시에 관심도 많았거든요. 같은 메뉴라 해도 어느 접시에 놓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는 점들이 좋았습니다. DM을 받은 접시는 색상이 특이하고 심플한 음식들을 화려하게 집중시켜주는 디자인으로 평소 활용도가 높았어요. 댓글들에도 반응이 좋아서 일주일에도 몇 번씩 사용하던 브랜드라 저 역시도 좋은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이내님 덕분에 매출이 소량 늘었어요. 정말요? 제가 팔로워가 많은 편은 아닌데 꾸준하게 봐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앞으로 소통을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판매를 해보시는 것은 어때요? 네? 판매요? 흔히 별스타 또는 카페 등을 통하여 공구를 진행하던 것을 보았지만 제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인기 있는 편도 아니었기 때문에요. 하지만 오히려 업체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더 크게 봐주셨습니다. 너무 유명한 분들의 경우는 이미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너무 광고의 형식으로 접근하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요. 오히려 이내님의 경우에는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하기도 하고 평소 애용하던 것들이 이미 오랜 시간으로 입증된 경우라 구매자 입장에서 거부감이 덜하고 내부 회의에서 판단했습니다. 저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초기 자본금이 든다거나 외부로 외출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었습니다. 미팅을 위해 업체 나가는 시간도 크게 소요되는 편도 아니라 우선 용돈벌이라도 하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해야 하는 방법들을 알려주신다면 해볼게요. 그렇게 공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업체에서 요구하는 물품이 있으면 저는 일주일 정도 관련된 접시로 음식을 올리고 반응을 살핀 이후 공구를 진행하는 형식이에요. 제가 물품을 구매하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업체에서 배송을 하고 저는 수수료를 받는 형식입니다. 처음 하는 일이어서 서툴기도 하지만 하던 일에 관련되어 재미를 느끼기도 했어요. 평소 올리던 음식들의 패턴을 벗어나 메뉴를 다양하게 새로운 음식들을 조리하고 싶은 생각들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내 씨, 안 그러셔도 돼요. 지금은 우선 늘 하던 것처럼 새로운 그릇에 대해서 활용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의 홍보 포커스는 일상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요리로 외식하는 분위기를 낼 수 있다이기 때문이에요. 업체의 홍보 목적을 이해하고 나니 준비가 더 수월했습니다. 어쩌면 다양한 디자인의 접시 중에서도 제가 이 브랜드를 선호했던 이유와 가장 잘 어우러졌으니까요. 생각해보면 그랬습니다. 외식을 한다 하지만 몇 번의 외식을 하다 보면 딱히 먹고 싶은 음식이 없어지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집에서 먹던 음식들과 별반 다르지 않지만 특유의 분위기, 편리함 등으로 찾게 되는 이유들이 더 많았으니까요. 그런저런 생각을 하며 공구는 정기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반응이 뜨거운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꾸준하게 진행하는 만큼 관심을 주는 사람들은 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판매 금액의 몇 % 정도의 수익을 얻어가는 것으로 2, 30만 원이 전부일 때도 있었어요. 반응이 좋으면 100만 원을 넘기기도 했고요. 그래도 집안에서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항상 재미있게 일했습니다. 이인혜님, 그릇 관련 업체 홍보자 연락드렸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답장 부탁드려요. 6개월 정도 지날 무렵 처음 보는 업체에서 DM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지 하고 답장을 해보니 신생업체로 제가 일상의 음식을 소재로 그릇을 활용한 사진들을 올리고 반응이 좋은 것들을 꾸준히 보던 차 업체 공구를 진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해요. 6개월 정도 꾸준하게 지켜본 결과 다양성을 주면 신생업체와 제게도 윈윈이라 생각이 들어 연락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원래 하던 업체에게 의견을 물어보기도 했어요. 팀장님, 혹시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이내 씨, 언제든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신생그릇 업체 DM을 받게 되어서요. 병행해서 진행해도 될까요? 혹시 어느 업체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안 좋게 볼 수 있다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신생업체라면 제대로 알고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 불이익을 제가 당할 수 있기에 꼼꼼하게 알아봐 주시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업체라 판단된다며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병행해도 괜찮다 말씀해 주셨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저처럼 신생업체를 받는다고 업체의 확인이나 동의를 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합니다. 오히려 제가 솔직하게 물어본 모습 때문에 혹시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봐 알아봐 주신 것이고 덕분에 하나의 업체가 더 추가되는 일로 인해 저는 안정적인 공구를 진행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를 좋게 봐주셔서 또 하나의 공구를 추천해 주시기도 했답니다. 엄마, 이번에 아빠랑 제주도 여행 좀 다녀오세요. 얘는 장서방 힘들다며 무슨 여행이니? 괜찮다. 아니 엄마, 나 일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잘 돼서 그래. 지난번 엄마 병원비 보탬도 못 된 게 영 마음에 걸려서 그런 거니 나 마음 편하라고 다녀와 주라. 우리 딸 새로 일 시작한 게 잘 되나 보네. 그래, 막내딸 덕에 호강 누려본다. 엄마도 참. 처음에는 신랑이 내 돈으로 친정을 도우라는 말이 고깝게 들렸는데 생각보다 제 힘으로 온전히 친정에 보탬이 된다는 사실은 뿌듯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 일을 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했던 저에게 일상의 작은 관심사가 이렇게 일로 연관되고 벌이가 될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거든요. 오히려 화려하지 않아서 누구나 일상에서 따라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어울리는 음식들이 실용성 높게 평가되면서 마니아층이 활성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신기하게 초반에는 그릇업체 몇 가지였는데 이후에는 간편식을 활용한 밀키트 제품들이 활성화를 띠면서 집에서 간편하지만 외식 느낌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시도하였고 반응이 좋아지면서 수입도 증가했어요.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은 집을 오랜 시간 비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쌍둥이에게 해준다는 생각에 영양가 높으면서도 맞벌이를 하는 엄마들이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음식들로 구성하다 보니 반응은 더 좋아졌어요. 이내야, 요즘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다? 나? 달라진 거 없는데? 내 일상도 똑같은 거 알면서 그래? 새로운 구성을 하다 보니 남처럼 미운 남의 편이었지만 식사 시간에는 늘 수준급 대우를 받는다 느꼈던 모양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가씨 사건 이후 별다르게 제가 태클을 건 것도 아니고 제 기분은 늘 일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남의 편에게도 꾸준하게 잘한다 느꼈는지 이제는 오히려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안중에도 없는 신랑인데
오히려 이런 반응이 기가 찰 노릇이었죠.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 같아서 그래. 요즘 하는 일이 뭔데? 오빠가 알아서 뭐하게? 그냥 소소한 용돈벌이 하는 거지. 그래, 특별하게 집을 오래 비우는 것도 아니고 네가 즐거우면 된 거지 뭐. 오히려 신랑은 제가 용돈벌이를 하면서 집안일에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 여전히 집안일을 신경 쓰면서 제 기분이 나아진 것이라 생각하는 듯 했어요. 사실 제 주된 일터는 집, 그리고 주방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러던 중 새로운 일이 더해졌어요. 평소 제 별스타를 유심히 보던 인테리어 소품업체에서 DM이 온 것이에요. 사실 그릇이나 밀키트류 경우에는 한계성이 짙었어요. 제가 선호하는 스타일이 있었기에 전혀 다른 스타일을 공고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밀키트 역시 제가 직접 먹어보고 맛이 별로이거나 내용물이 부실하다 느끼면 올리지 않아 신임이 높은 만큼 안정적인 수입은 가능했지만 그 이상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분야의 도전이 시작되면서 그런 걱정을 날릴 수 있었죠. 이래야, 지난번 여행 보내줬으면서 무슨 또 가족여행이야? 아니, 생각해보니까 나 결혼하고 각자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 가족여행 한 번도 못 갔잖아. 이번에 오빠 가족이랑 언니네까지 다 해서 우리 다녀오자. 우리 막내 동생 무슨 일일까? 오빠 능력이 있어서 우리 가족까지 네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우리 가족까지 네가 비용을 부담한다고 그래? 지난번 엄마 병원비 도움 하나 못 준 거에 대한 미안함이라 생각해줘, 오빠. 이제 나도 능력 있는 동생이라고. 뭐라고? 왜 장사 잘 되는 식당을 가면 꼭 카운터 뒤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시작은 미미하였지만 그 끝은 창대하리라. 성경 구절이라 알고 있는데 이런 문구들이 있는 것을 볼 때면 잘 되었으니까 저렇게 느낄 수 있는 거야 라고 저와는 상관없는 말로 치부하고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정말 제가 그런 케이스라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더 잘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처음엔 공구를 진행해도 20만 원에서 30만 원 겨우 벌었지만 이제는 한번 공구를 진행하면 500 이상의 수익이 생겨서 오히려 책임감이 느껴져 신중하게 올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을 버는 날들이 늘어갔어요. 그러면서 신랑이 했던 말대로 제가 버는 돈에서는 터치 안 하고 친정을 돕고 싶으면 일을 하라 했으니 제가 버는 돈의 대부분은 친정 부모님을 돕거나 친정오빠가 사업을 확장할 때 필요하다고 하면 주고 언니가 이사하고 싶다면 냉장고를 선물하는 등의 형태로 친정에 사용했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했나요? 제 씀씀이가 달라지니 말하지 않아도 신랑이 알았습니다. 이내야, 너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카드를 흥청망청 쓰고 다녀? 나는 그 카드 못 메꿔준다? 오빠 상관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내가 번 돈은 상관없다며? 네가 무슨 일을 해서 돈을 이만큼이나 번다 그래. 대출받으면 신용까지 문제 생기고 그런 경우에는 너 이혼이라는 것만 알아도. 내 걱정 말고 오빠 걱정이나 해. 신랑은 이 와중에도 내가 어떤 일을 하던 그만큼의 벌이를 할 수 없을 거라는 확신과 함께 대출을 받고 있을 거라는 의심까지 했습니다. 이미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던 터라 실망감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잊고 있던 아가씨 신혼집 5천만 원이 생각나면서 나도 똑같이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정오빠에게 부탁을 했어요. 오빠 사업 확장할 때 도와줬던 돈이 사실은 장사방에 이사가면서 사용하려 모은 돈인데 오빠 사업 확정한다니까 손뜻 내주더라고. 티내지 말라 해서 별도의 말은 안 했지만 한 번은 고맙다는 전화했으면 해서. 그래? 그럼 당연히 고맙다고 전화해야지. 오빠는 제가 사업 자금을 주었던 터라 신랑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 눈치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의 제 씀씀이를 본다면 충분히 신랑과 상의하지 않고 제 임의대로 진행한다 생각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의 말에 오빠는 당연하다는 듯 제 앞에서 바로 신랑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형님, 어쩐 일이세요? 장서방, 내 고마워서 전화했지. 얼굴 보면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우선 마음이라도 표현해야 할 것 같아서 전화 먼저 했네. 형님, 고마운 일이라뇨? 내 지난번 사업 확장했을 때 자네도 알지 않나? 네, 알죠. 자금이 모자라서 확장 못하네 만에 말 있었잖아요. 그래, 그때 확장할 수 있었던 게 다 자네 덕분 아닌가? 자네가 5천만 원 흔쾌히 준 것이 아니라면 나는 지금처럼 자리 잡기 힘들었을 거야. 네? 5천만 원이요? 장서방, 모르는 척 하지 않아도 되네.
자네가 날 배려하는 마음 이내에게 다 듣고 전화하는 걸세. 그래도 사람돌이가 어찌 그러나. 은혜 입은 사람에게 고맙다 할 기회도 안 주고 자네 고마운 건 고마운 거지만 다음에 꼭 말해주게. 오빠는 바빠서 전화를 끊어야 한다는 신랑의 말에 조만간 식사 대접을 한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바로 저에게 전화가 왔지만 저는 무음이라 오빠가 알지 못하도록 전화를 끄고 계속 오는 전화를 받지 않았죠. 카톡이 오고 난리도 아니었지만 오히려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 웃음이 났습니다. 서운함도 참아야 하고 이해를 해야만 했던 지난날의 저는 이미 사라지고 이제는 생활비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성장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오히려 설레는 것 같았습니다. 통쾌하게 한 방 날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인혜, 너 이리 앉아봐. 하루 종일 연락도 안 되고 너 형님이 말한 5천만 원 이야기 제대로 해. 내가 오빠에게 5천만 원 이야기를 왜 해야 해? 형님이 내가 도와줬다 말하는데 나는 그런 적 없는 거 네가 더 잘할 거 아니야. 아, 그거. 나도 아가씨 도운 적 없지만 5천만 원 지원해줘서 고맙다는 인사치레는 받았으니까. 오빠도 그 정도 인사치레는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야, 너 그걸 말이라고 해? 그 이후 신랑이 다다다 쏟아내는 말은 기가 막혔습니다. 다 지난 일, 그리고 4천만 원은 시어머니 지원으로 내가 쓴 돈은 고작 1,000만 원인데 네가 준 5천만 원하고 같냐부터 시작해서 그때가 언제 일인데 이제 와 이러느냐고 따지고 들었어요. 너 내가 모르는 줄 알았지? 지난번 카드 금액 엄청 나온 것도 명세서 보니까 다 여행이나 어머님이나 아버님 형님들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걸 오빠가 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뭔데?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뭐 틀린 말 했나요? 내가 벌어 내가 쓴다는데 쥐가 쥐 입으로 상관없다 말해놓고 막상 내가 번 돈으로 친정 도와주자 개거품 물고 따지고 드는데 너무 웃겨서 이때부터는 돈을 대놓고 썼습니다. 씀씀이가 커졌죠. 평소 명품에 관심도 없었는데 하나둘 명품을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들었는지 제가 공구로 돈을 번다고 알게 되면서 그 금액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았던 모양입니다. 이내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오빠랑 할 말 없는데?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생각해보니 너도 능력 있는데 그동안 집안일하느라 숨기고 지낸 게 다소 아쉽게 느껴질 정도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내가 버는 돈에 네가 버는 돈까지 합하면 양가 부모님 돈도 넉넉히 줄 수 있고 우리 노후 대비나 집도 더 큰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친정엄마 아플 때 병원비 돕고 싶다 말할 때는 남처럼 굴더니 제가 능력이 생기고 버는 돈이 많다 느끼니 이제와 우리라 합니다. 제가 번 돈으로 친정 부모님 도우라 말하더니 이제와 양가 부모님 용돈을 넉넉히 줄 수 있다니요. 말인지 방구인지 구분이 안 가지만 차분히 말했어요. 오빠, 말 참 이상하게 한다? 친정 돕고 싶으면 내가 번 돈으로 하고 그 돈 터치 안 한다더니 이제 와서 왜 내가 버는 돈이 우리 돈이야? 막말로 네가 온전히 친정 도울 수 있는 것도 집 이자며 생활비며 내가 더 도와주기 때문이잖아. 서로 생활비를 분담했다 생각하면 그동안 네가 친정에 썼던 돈 정도는 내가 눈 감아줄 수 있어. 오히려 신랑은 적반하장으로 부부 재산은 함께 관리하는 것이고 제가 필요 이상으로 썼기 때문에 문제시할 수 있지만 그 정도는 문제시 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부부로 살아야 한다는 믿음이 깨진 상태로 혹시나 싶어 준비했던 이혼 서류를 망설임 없이 내던졌어요. 우리 이혼해. 나 더 이상 오빠, 아니 남의 편이랑 살 이유가 없어졌어. 친정엄마 아플 때는 남처럼 굴어도 너의 현실적인 돈 문제를 거론하는 거에 이해했어. 너는 원래 그런 놈이니까. 신호 5천만 원 신혼집도 시어머니가 4천만 원 주신 거라는 헛소리도 나 넘어갔어. 근데 내가 모를 거라 생각했지. 회사에서 들어오는 성과금 보너스 이중계좌 만들어서 따로 관리하고 있었던 거. 너는 그렇게 나 모르게 딴 주머니 차고 시댁에 도움 주면서 이제 와서 내가 잘되고 친정 퍼주니 아까워? 나 네 도움 없이도 충분히 둥이 키우면서 살 수 있으니 이혼해. 내가 다시 집에 오는 날 네 모습 안 봤으면 좋겠어. 변호사 선임해서 이 집 위자료도 받아낼 테니까 그렇게 알고 너도 대응하려면 맞대응해. 제가 쏘아붙이자 남의 편은 넋이 나간 모습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모든 자산 관리를 알고 있을 거라 전혀 생각 못한 눈치였거든요. 심지어 남의 편은 다른 계좌로 일정 금액 이상이 모이면
시부모님께 용돈을 주고 있었던 것들도 이미 알았지만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또 혼자만 그럴듯한 핑계로 사람 바보 만들 게 분명해서 별다르게 대응 안 하고 지나쳤습니다. 대신 이혼 변호사를 만나며 저에게 유리한 쪽으로 증거를 모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이런 형식으로 터지게 될 줄은 몰랐지만 그간 당했던 것들을 다 뱉고 나니 속이 다 후련해졌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진행했어요. 아직 위자료적인 부분들이 합의가 안 된 상태로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대기업이라 해도 월급쟁이 벌이가 뻔하니까 금전적으로 타격을 입을 정도로만 길게 끌 생각입니다. 사실 그 집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지만 그동안의 괘씸함이 더해져 저와 친정 모두 소중하게 생각하는 금전적 손실을 줄 생각이거든요. 이혼이 마무리되고 소식을 전할까 생각했지만 일이 바빠질 것 같아 새로운 업무에 접어들기 전 짬을 내서 소식을 전해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이름을 걸고 제대로 하고 싶다는 생각에 제 기준치에 못 오는 상품은 진행을 멈추고 새로운 상품으로의 변화를 주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거든요. 아마 주부들이라면 누구나 저처럼 경력 단절로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보다 망설임이나 두려움이 더 크다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시작도 못 해보는 경우도 많고요. 하지만 좋아하는 것을 꾸준하게 하는 것, 그 시작만으로도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저처럼 드라마틱한 인생의 변화를 마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결국 성공의 기준은 시작하냐 안 하냐의 차이라는 것을 저는 이번 기회에 배웠기 때문입니다. 청취자분들도 저의 경험을 토대로 이런 경우도 있다고 느끼시면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을 꼭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던 내 시작은 미미하지만 그 끝은 창대하리라는 문구처럼 결국 창대함을 완성하는 것은 시작이라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해요.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며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